네, 안녕하세요. 이철 노무사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거나 특히 남성 근로자들은 왠지 나를 잠재적 행위자로 보는 것 같아 교육을 듣는 것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희롱과 구별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의 목차입니다. 총 34개의 사례 중에서 행위자의 지위가 피해자보다 낮거나 동료인 경우는 겨우 2건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보다 행위자가 상급 직급인 경우입니다. 이 중 직장 내 성희롱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 사례를 보시죠. 모 회사 직원인 A씨와 회사 대표 B씨는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종료 후 회사 대표 B씨는요, 사실 숙소를 하나만 잡았다, 쉬었다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구실로 일어나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를 장려하지만 정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관둘 각오를 해야 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경영진이 성희롱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는 태도와 경영진이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법률로 규정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된 것은 S대에서 일어난 S교수의 성희롱 사건이죠. 1992년 S교수가 조교 A씨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S교수는 A조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500만 원은 현재 가치로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성희롱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었고요. 93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99년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3차 개정 및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중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과 같은 의미로 착각하여 잘못 쓰이는 단어들로는요, 성폭력,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어는 그 의미와 처벌 수준이 다른데요. 먼저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폭행은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간죄 등이 대표적이고요. 성추행은 강제추행,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추행이 성립하는 범위가 입술, 가슴 등 특정 부위로 한정되었다면 현재는 머리카락, 귀 등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성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위를 만졌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양자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희롱이 성립되더라도 성폭행, 성추행과 달리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바로 현행법으로 잡아가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말할 때요, 성은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성은 동물의 생물 암수 구분하는 것과 같이 남성으로 태어났는가 여성으로 태어났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남과 동시에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젠더는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성의 개념인데요. 이는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태도, 사고 등에 의해 구별되는 성별입니다. 따라서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학습한 결과물로서요, 사회 내에서도 사회적인 특성과 구조에 따라 변화하죠. 대표적으로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던 하리수 씨와 같은 트랜스젠더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보다는 사회적 성을 전환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 말하는 성도요, 사회적인 성인 젠더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시대에 따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은 성희롱이 아닐지라도 미래에는 사회적 구조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음은요, 성희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요,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각 법률이 정한 당사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이며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성희롱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란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를 말하는데요, 지위에 관계없이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동성 간에도 행위자와 피해자가 성립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 병원 남자 직원 이모 씨는요, 2005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남자 환자 박모 씨에게 너 나 좋아하지? 사랑하지? 라고 하여 성희롱이 성립된 바가 있고요. 여성 근로자가 직장의 다른 여성 동료에 대해 같은 사무실에 남자 직원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또 다른 남자 직원들과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녀 성희롱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범위에 속하는 것 이외에도요,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다음에 퀴즈를 풀어볼까요? 퀴즈 1! 퇴근 시간 이후 상사가 업무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 승용차에 동승하게 한 후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업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요? X!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빙자하여 승용차에 동승하게 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우에는 지위 이용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퀴즈 2. 회식 자리가 파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상사가 데려다 달라고 하여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회식이 끝난 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요? X! 비록 회식이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식으로 당사자들의 만남이 시작되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연속적으로 당사자들의 만남이 이어진 점에서 인권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요, 회식 이후에 심각한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기에 실제 그렇죠. 회식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요, 직장 상사가 은근슬쩍 어깨와 팔을 터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명시적인 거부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묵시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란 성적인 섹슈얼 의미를 내포하는 언동과 요구를 말합니다. 단 1회의 성적 언동 또는 요구로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성적 언동일까요? 퀴즈를 풀어보시죠. 퀴즈 1. 모기업의 부장님이 개인적인 택배 발송 등을 여성 사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바쁜 여성 사원이 부장님이 직접 하세요. 저 오늘은 너무 바빠서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여성 사원에게 야 이놈의 가시나가 그것도 하나 못해주나?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장님의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될까요? 야 이놈의 가시나가. 정답은요, X. 가시나라는 말은요,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지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퀴즈 2. 모기업에서 여자 사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차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성적 언동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X.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차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것일 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 성적 언동은 아니지만 향후 성희롱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이러한 언행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 나는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 근로자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라고 우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는요,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회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 공정, 비밀 유지가 되도록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해결 절차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내 자체적 해결 방법과 외부 기관 및 법에 의한 보호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자체 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죠. 직장 내 자체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고층을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신고인의 요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만일 행위자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요구안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돌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이후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은 사실관계 조사 단계입니다. 회사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한 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결합니다. 회사는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조치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 및 제도적 도움은요, 크게 비사법적 권리 구제와 사법적 권리 구제로 나뉩니다. 비사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법적 권리 구제 방법으로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이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바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성희롱 건수는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요 성희롱 사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니면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에이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그 농담이 본인의 아내, 남편, 딸, 아들이 들어도 되는 말이라면 농담일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대한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